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누군가는 챗 GPT한테 질문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억 번씩. 근데 그 질문 한 번에 구글 검색 10번 치는 것보다 전기를 10배 이상 씁니다. 그게 쌓이면 얼마나 될까요? IEA 국제에너지기구 2025년 보고서 기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1.5%예요. 숫자가 작아 보이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2030년이면 이게 지금보다 165%가 더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가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랑 맞먹는 규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SK 하이닉스가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AI가 전기를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기업들이 두 방향으로 달려듭니다. 칩 단위에서 전기를 덜 쓰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건물 전체 인프라에서 전기 공급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칩 이야기부터 합니다. 3월 10일 SK 하이닉스가 발표 하나를 냈어요. 세계 최초로 일시 LPDDR6 D램 개발 인증 완료. D램이 뭔지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지금 하는 일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메모리예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랍에 넣어둔 파일이 저장 장치라면 책상 위가 D램이에요. 일 빨리 하려면 책상이 넓고 서류를 빨리 꺼낼 수 있어야 했죠. LPDDR에서 LP는 로우 파워, 저전력이라는 뜻입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스마트폰은 전기를 아끼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저전력 설계가 된 D램을 따로 만들었고, 그게 LPDDR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주로 쓰여온 메모리 규격이에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LPDDR6은 이전 세대인 LPDDR5X와 비교해서 속도는 33% 빨라졌고 전력은 20% 이상 줄었어요. 기본 동작 속도 초당 10.7GB 이상. 연비는 좋아졌는데 속도도 빨라진 차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원래 LPDDR은 스마트폰 전용이었는데 배터리로 움직이는 기기가 갑자기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보셨죠? 그 로봇들은 전선 꽂고 다니지 않아요. 배터리로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전기는 아끼면서. 이게 정확히 LPDDR이 필요한 조건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이번 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 하반기 아이폰 18에도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LPDDR을 서버용 메모리로도 쓰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규모에 맞먹는 신규 수요가 서버 쪽에서 따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폰 전용이었던 저전력 메모리가 로봇, 서버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수요처가 3개가 된 거예요. 이번엔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800V DC, 800V 직류.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슈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는 외부에서 전기를 받아서 서버에 공급할 때 전압을 여러 번 변환해야 합니다. 높은 전압을 낮추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또 낮추고. 그 변환 단계마다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요. 단계 하나당 2에서 5%씩 손실인데 여러 단계가 쌓이면 누적이 꽤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여러 번 통과할수록 시간이 쌓이는 것처럼요.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기를 배분하는 전압이 54V예요. 근데 AI 서버 렉 하나가 요구하는 전력이 수백 킬로와트, 곧 1메가와트까지 갑니다. 이걸 54V로 감당하려면 구리선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엔비디아 계산에 따르면 1메가와트짜리 렉 하나에 구리만 200kg,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로 환산하면 구리가 50만 톤이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800V DC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같은 굵기의 선으로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어요. 수도 호스 굵기는 그대로인데 압력만 높이면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800V DC로 바꾸면 구리 사용량이 45% 줄고 전력 전달 효율은 최대 5% 올라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압만 높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전압을 받을 수 있는 정류기, 변환장치, 배선, 서버 내부 부품까지 싹 다 바꿔야 해요. 데이터 센터 전체를 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2027년부터 본격 전환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TI, ABB, 이튼, 인피니언 같은 전력 반도체 인프라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이 핵심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공급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에도 전력 기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수주액만 8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800V DC가 확산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 IDC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2038년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5년 대비 약 6배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수요를 받쳐줄 전력망 확충이 뒤처지고 있어요. 송전망을 새로 깔려면 평균 24개월에서 30개월이 걸리고 주민 반발까지 있어서 속도가 안 납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칩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칩이 쓰일 AI 인프라를 받쳐줄 전력망이 뒤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기술은 앞서가는데 땅을 파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칩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인프라가 따라올 차례예요. 그리고 그 인프라를 누가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